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연구 분야를 주로 이제 뇌 영상을 이용한 이제 그 정신질환의 이제 그 뇌의 어떤 기초적인 연구를 해왔고요. 또 그 정신질환의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치료 기술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상현실 그 치료 기술 개발을 한, 거의 20년 됐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 말고도, 임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회 설립을 조금 해서 좀 학술적인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학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 TFT를 2021년 초에 좀 구성을 해서 2021년 10월 달에 학회 이제 창립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회 그 창립을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회장까지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초대 이제 회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상당히 이미 이 분야를 이제 유망한 분야로 보고 있고, 이쪽 분야에 아무래도 이제 IT 기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IT 기술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나 아니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학회 구성을 하게 된 면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아직은 잘 이 디지털 치료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뭐 만들어져서 보급된 게 없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제 하나둘 늘어나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더 관심을 갖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굉장히 기능성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기능성 앱으로 의사와 환자의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로 단계가 되면 사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친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치료라고 하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안내해 준 대로 본인이 뭐 평상시 생활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내 받은 대로 본인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상시 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온전히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를 간단히 얘기를 듣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이게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상태다 보죠. 그러니까 개인 차가 굉장히 크고 그거를 뭐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건네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뭐 다음번에 왔을 때 뭐 이랬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간단히 듣는 것 말고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그동안의 의료 영역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 약을 처방을 한다 그러면 처방한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조차도 사실은 본인 의사,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냥 맡겨져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생활 방식에서 어떤 일상 생활에서 오는 그 어떤 치료적인 관리, 그 부분을 이 그 디지털 치료제가 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처방의 이행 내역이 또 뭘 해야 될지가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환자한테 그 전달이 되고, 환자는 그걸 이행을 하고, 그 이행한 기록이 또 거기에 그대로 디지털로 남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진료 때 그거를 의사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왔다. 그러면 훨씬 고급진 어떤 진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처방을 할 때 이제 그 이전에 그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업그레이드된 처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시 이제 그걸 이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치료라는 것이 병원에서만 하는 단계에서 이제 병원과 일상생활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 어떤 치료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그 치료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일호 디지털 그 치료기기의 어떤 허가가 처음으로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미국에서 2017년에 처음 허가된 제품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3년이니까 딱 6년 지나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졌죠. 그렇지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허가된 게 한 40개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좀 뒤늦었지만 1호가 2023년에 나왔는데 40호까지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미국처럼 6년 안 걸리고 한 2년 내에 40개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허가가 1호라는 거고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순히 이제 허가됐다가 아니고 그 디지털 치료제의 이제 그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 순기능의 프로세스로 들어와야 진정한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처방 실제로 약처럼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되고, 그 처방된 걸 환자가 이행을 하고, 그 이행된 결과를 다시 진료 시간에 이제 피드백이 돼서 정말로 임상에서 환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은 그게 진짜 1호죠. 그래서 지금 허가 1호가 정말 우리나라 디지털 치료제 1호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뒤에 이제 허가 1, 2호, 3호, 4호 나올 텐데, 뭐 그런 제품들이 더 임상에서 더 오히려 그런 제품들이 1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건은 얼마나 임상에서 유용하게 환자들한테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혁신 의료기기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게 승인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요게 정말로 계속 사용할 만한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년 한시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승인을 받았는데 뭐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별로 유용성이 떨어지더라 하면은 이제 취소가 될 거거든요. 일단 의사들한테 좀 책임이 있어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처방을 자꾸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처방을 냈을 때 그럼 환자들은 그걸 이행을 해서 얼마나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 의사의 관심도 필요하고 환자들에 대한 환자도 이렇게 그걸 열심히 이행하려고 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건데 지금 약으로 따지면 어떤 약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 의사가 이 약을 드십시오 하고 처방을 내듯이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가 병원 어떤 OCS를 통해서 처방을 해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개별 병원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현재 없어요. 아까 지금 1호가 미완의 1호라고 말씀드린 게 또 그건데, 그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런 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축하는 거는 또 병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갖춰줄 수 있는 어떤 좀 개선이 또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의 관심, 의사의 관심, 환자의 관심, 또 그거를 할 수 있게 어떤 개발한 업체 입장에서도 그 프로세스가 될 수 있게 개발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축이 다 돌아가야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디지털 치료제의 성패는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때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반드시 구현을 해야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이거는 확실히 한 축이 돼야 정말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건데 아직 그건 미지수입니다. 아직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 의료 시스템 안에 편입될 수 있는 정도의 고퀄리티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의사가 믿고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창업을 하고자 하고 아니면 기존에 창업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라면 그냥 보편적인 사용에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병원 의료 시스템에 편입될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고 그게 진료실에서 하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도 대박이 나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확언을 드리고 싶습니다.